이 연령층, 특히 지금 12세부터 17세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16세, 17세가 지금 47% 정도 예약을 했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사실 높은 확률이고 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은 69% 정도, 학부모들은 72% 정도 접종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. 하지만 이제 그 부작용의 위험도 역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네. 특히 어린 학생들 중에서도 남자 학생들인 경우에 심근염, 심남령 위험이 없지 않기 때문에 뭐 10만 명에 1명 이상, 거의 뭐 이런 남성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10,000명에 1명 정도까지도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빨리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면 대부분 경증이고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어요. 이 88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접종받았을 때 약 15명 정도가 나온 정도니까 그 꽤 많긴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접종 후에 잘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모니터링 한다면, 즉 가슴 통증이라든지 혹은 두근거림이라든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가벼운 증상이라도 실제로 진단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것이, 즉 여러 가지 심전도라든지 뭐 혈액 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증상이 계속 된다면은 사실은 좀 더 추적 관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물론 사망 위험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주의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는 심한 운동이라든지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. 그런 사후 관찰은 그럼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예, 있는 한 건가요? 일주일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. 네. 대부분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 진단으로서는 증상이 있어도 네. 음성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며칠 이후에 증상이 사라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증상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지금 또 임신부들을 대상으로도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임신부 13만 6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전 예약은 1,7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. 사실 2% 정도 안 되는 예약이고, 왜냐하면 부작용 우려 등등 태아한테 미칠 영향 등등 아마 걱정이 크지 않아서 커서 그럴 것 같은데, 교수님, 임신부들은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?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예, 일반적으로 지금 맞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반 가임기 여성에 비해서 부작용 사례는 적은 데 비해서 사실은 감염되었을 때 그 임신부 자체의 위험성이라든지 태아에 미치는 영향, 또 유산 위험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맞는 것이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만은 네. 우리나라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 아마 굉장히 꺼려하실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 1,700명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접종받는 것을 보면서 이 결과를 부작용을 좀 모니터링하고 받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미국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 이 얘기는 임신부라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해서 꺼려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 사례가 생겼을 때에도 약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되었을 때는 치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신부의 경우는 꼭 맞는 것이 좋지만 2번 다 접종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도 혹시 한 번 접종이라도 꼭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, 여러 가지 추세들을 보면은 임신부가 접종을 받았을 때 연령에 상관없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역시 임신 초기에 12주 이내에는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좀 상담을 한 후에 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고, 35세 이상 고령일 경우에 있어서도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후에 이 접종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저희가 사실 소아 청소년분들 그리고 임신부들께 백신 접종을 받아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. 선택의 영역이기도 하고요.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담을 드릴 수는 없는데, 하지만 계속해서 백신이 안전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더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? 예,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. 또 가짜 뉴스도 너무 많아서요. 그렇죠. 18세 이상 안 맞은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고 있고요. 특히 60세 이상도 100만 명 정도가 안 맞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 진짜 바늘이 무서워서 못 맞으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부작용 사례가 가짜일 경우도 많이 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충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라도 하여튼 인과성이 있다고만 인정이 되면, 혹시
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숫자가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월경 부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고 하는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서 중증으로 갔을 때에도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조금 더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미접종자들이 500만 명 이상이 유행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사망이라든지 위중증들도 이 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되면서 위중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미접종자들을 과연 얼마나 더 접종을 시킬 수 있느냐, 아니면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이 생기는 것을 얼마나 천천히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.